그러면 이제 마지막 3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 볼게요. 아니, 마지막 그 힌트 영상이에요. 진화는 무엇일까요? 진화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이 변해가요. 생물이 현상을 진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세대 거치면서 이거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층의 화석을 연구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층의 화석을 연구한 대표적인 예가 말입니다. 말. 교과서 319페이지.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가 교과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에 보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볼게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말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덩치가 커졌고요. 말 발굽이 하나로 합쳐졌고요. 어금니가 커지면서 주름이 발달했어요. 덩치가 커진 이유는 센 힘을 낼 수가 있고요. 말 발굽이 하나로 합쳐지면 방향 전환보다는 힘을 잘 내서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있고요. 어금니가 크고 주름이 많다는 것은 억센풀을 먹기 편하다는 거예요. 말은 신생대 때에 나타났고 신생대 초기 숲에서 덤불이 많고 장애물이 많은 숲에선 작고 방향 전환이 빠르고 어금니 초식성이었겠지만 그렇게 어금니가 발달하지 않았고 덩치도 작잖아요. 그런데 신생대 환경이 숲이 초원이 많아지니까 숲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덩치가 빨라지면서 힘이 세지는 게 좋겠죠. 덩치가 커지면서. 그러면 빨리 달려야 되니까 방향전환보다는 빠른 힘을 한 번에 센 힘을 낼 수 있는 통뼈, 말발굽 하나가 좋겠고요. 신생대 초원은 거친 풀이에요. 그래서 풀을 먹기 편하게 발달했어요. 이게 말을 보고 화석상의 증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바로 발생상의 증거예요. 발생상의 증거가 뭐냐? 초기 발생이란 뭐냐면 초기 발생이란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이 이 사람까지 되는 초기 과정에서 이 사람까지 되는 수정란이 되는 과정에서 요렇게 나타나요. 사람이 요렇게. 문제는 닭도 계란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서로 비슷하죠? 사람의 발생 과정은 닭의 발생 과정과 비슷한 형태가 존재해요. 사람이 척추동물 고유의 그런 발생 과정을 다 겪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척추동물은 공통의 조상을 가진 것을 발생 과정의 사진을 보고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설명으로 이 설명이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다 사람의 손, 고양이 앞발, 고래의 첫 번째 앞에 있는 지느러미, 박쥐날개, 새날개, 도롱뇽 앞발이에요. 재밌는 사실은 이 빨간색 부분이죠. 이게 두 개로 갈라지죠? 여기도 두 개짜리가 있고요. 여기도 두 개짜리가 있고요. 여기도 두 개짜리가 있고요. 여기도 두 개짜리, 여기도 두 개짜리가 있죠. 두 개짜리 위는 하나. 그 밑에 여러 개로 갈라지는 발가락 혹은 손가락 구조가 존재하죠. 그런데 구조는 거의 대부분 모양은 그러니까 길이와 요건 달라도 구조의 형태 하나 둘 여러 개는 다 똑같죠. 하지만 하는 일은 달라요. 잡기 편하고 걷고 사냥하고 핥히고 헤엄치고 날고 그다음에 몸을 지탱하고 이렇게 다른 일을 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상동기관이라고 해요. 상동기관은 발생 기원이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생 기원은 같으나 환경에 따라서 구조와 기능이 다르게 진화한 것을 상동기관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발생 기원이 같고
다른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볼게요. 잠자리의 날개와 새의 날개는 같은 구조와 기능을 해요. 같은. 그런데 발생 기원이 얘는 피부고 얘는 사람의 앞발이죠. 팔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상사기관이라고 해요. 상사기관. 상동기관과 다르죠. 상사기관은 구조와 기능은 비슷하지만 발생 기원이 달라요. 예. 발생 기원은 다르나 구조와 기능이 비슷하게 되는 것을 상사기관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것들 모두가 생물체가 진화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사진 때문에 제가 제 교과서로 근데 갈라파고스 군도가 있어요. 칠레 남태평양 쪽에 있는 이런 군도가 있는데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는 각 섬마다 여러 핀치가 살아요. 우리나라의 참새 비슷한 새가 살아요. 근데 이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 달라요. 벌레를 먹기 편리한 부리, 가시에 있는 것을 쪼기 편리한 부리, 잎이나 꿀을 먹기 편리한 부리로 돼요. 이유는 각각의 섬에서 이 섬의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이라도 지리적으로 떨어진 환경에서 오랜 세월 적응하면 각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진화하는 것을 보여준 예예요. 마지막 진화의 또 다른 증거가 바로 DNA를 비교하는 거예요. DNA 비교가 어떻게 되냐? 먼저 DNA를 비교하기 전에 특징적으로 비교하면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겠죠. 꼬리는 개코 원숭이까지 있고 없어요. 척추는 여기까지는 일자인데 사람은 S자예요. 송곳니는 큰데 작고요. 골반도 작은데 커요. 잘 보면 사람이 독특하고 침팬지, 고릴라 조금씩 다른데 잡지같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비슷하고 이쪽으로 와서 멀리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본 거냐? 형태나 내부 구조를 비교한 거예요. 하지만 현대과학은 DNA를 비교할 거예요. DNA의 일치율을 따져보면 침팬지는 사람의 일치율과 99.01%, 개코 원숭이는 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식물이에요. 식물. 그리고 헤모글로빈에서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DNA를 따져봐서 일치율이 비슷한 것은 사람과 비슷하고 최근에 분화가 되었다. 최근에 사람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최근에 되다가 사람이 가장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번에 배우는 개통수랑 연결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범위까지 교과서 꼭 보셔야 되고요. 좌우에 나와 있는 설명들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단원 마무리 같은 경우에 반드시 살펴보고 그림 같은 건 그대로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좌우에 있는 설명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보세요.